자, 여기에다가 포인트 포스를 조금 그래프를 만져서 마지막에 자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게 이 두 가지의 좌표를 자동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조금 덜 퍼지죠. 이 그래프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퍼지고 이거는 조금 덜 퍼지는 정도. 네. 여기에 이제 그 퍼지는 내용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대표적인 움직임. 기존 캐스케이드에서는 이 움직임이 로컬 벡터 필드 형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 형태를 파티클 업데이트 펄 노이즈 포스라고 검색을 해서 넣어줍니다. 이슈 거침을 눌러서 스택의 위치를 잘 맞춰주고요. 노이즈 스트렝스 크기를 꽤 크게 줍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를 낮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 처음에 드래그가 10 정도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주면 컬 노이즈의 내용이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노이즈 스트렝스를 줄여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 프리퀀시의 구겨짐의 강도를 이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 2, 3, 4 점점 늘려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꼬불꼬불 반복되는 구간이 랜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10. 100은 이 정도고요. 500은 이 정도. 자기 갈 길에서 자기 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적절한 값을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치를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전체가 살짝 구부러지게 보이는 형태. 5 정도 주고, 지금 하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첫 시작 때 크기 자체가 시작 때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의 시작을 0.5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작게 표현이 되고, 컬 노이즈까지 벡터 필드처럼 움직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링 라인이 하얗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시작할 때도 좀 덜 보이게 스케일 컬러를 시작점에서 좀 줄여주는 거죠. 스케일 컬러 알파를. 얘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플롯 프론 커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작을 0, 중간에 키 추가를 해서 0.5에 1, 그리고 1, 1이 되게. 그러니까 마지막은 사이즈가 0이 되기 때문에 컬러가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자동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다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사용자로 해주고, 보면은 시작점에, 네, 링 라인이 좀 덜 보이죠. 이렇게 조금 내려보면, 네, 약간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지금은, 네, 빗금이 좀 많이 보이면 하얀색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색도 첫 시작할 때의 색상이 이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끝나게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서 일일이 돼 있고, 파란색으로 끝나게 바꿔주겠습니다. 10, 50. 지금 1000 정도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시작을 보라색으로
처음에 보라색 느낌이 나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푸른색이 많이 느껴지는 형태로 이 끝에 있는 라인을 살짝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게 지금 1000 정도 제가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150, 네,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색상이 변화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하나의 2m를 세팅을 해봤는데 이름을 GPU 0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 있죠. 이 내용. 자, 페르소나에서 액션에 이 키를 박아서 액션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나이아가라를 바꿔치기를 할 건데 먼저 기존에 있던 거는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새로 생성하면 지우거나 하지 않고도 이 노티 트리거 찬스를 0으로 하면 트리거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노티파이 추가를 해서 나이아가라 파티클 이펙트를 이렇게 같은 타이밍에 넣어주죠. 넣어주고 우리가 만든 매직 웨이브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넣어줍니다. 그 위치도 맞춰주면 되겠죠. 자, 복사, 로케이션 붙여넣기. 자, 어태치를 끄고 네. 자, 크기 비교를 위해서 다시 찬스를 켜서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유닛이 크기가 똑같이 넣었으니까 딱 맞을 거예요. 맞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얘는 다시 0으로 줄이고 요 내용이 레벨에서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지금 백화는 원래 꽂았던 거고 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야가라로 바꾼 내용이 바닥에서 찍혀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칼도 방해가 되니까 데칼도 트리거 찬스를 0으로 줍니다. 노티파이 트리거 찬스를 0으로 줘서 데칼이 나오지 않고 나이아가라만 나오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시작돼서 이제 퍼지는 형태의 나이아가라를 컬 노이즈를 줘서 좀 꿀렁이는 웨이브 형태를 줬는데 이제 나머지 들어갈 내용을 같이 진행하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캐스케이드의 내용 토대로 비교를 해서 GPU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봤고요. 자, 나야가라를 하면서 기능들이 캐스케이드보다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보다는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캐스케이드에서 줬던 내용이 나야가라에서도 줄 수 있고 그 이상을 만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전에 웨이브 파티클을 캐스케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줄이 퍼지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두꺼운 실린더의 도넛 형태의 영역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한번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라인 형태가 나가면서 도넛처럼 퍼지는데 처음부터 퍼지는 형태가 아니라 시작점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야가라를 우리가 잘 적응하기 위한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2m가 복제가 되면서 넘버링이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GPU 01001이라고 붙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수정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터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고 넘버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기 버튼을 꺼서 얘만 보게 하고, 자,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발현되는 거였잖아요. 한 번에 버스트로 1000개의 카운트를, 스폰 카운트를 뱉는 거였죠. 이게 1000개죠. 한 번에 뱉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 도넛 영역만큼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채워지게 스폰 버스트를 지우고 리미터 업데이트에서 스폰 레이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폰 레이트의 값을 5000만큼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서, 그쵸? 특정 영역에서부터 계속 파티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터 스테이트의 듀레이션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거죠. 0.5초로. 그리고 이니셜 파티클에서 이 색상을 얘는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주고 우리가 스테이트 컬러에서 만졌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스프라이트 분사값이 논 유니폼이면 이게 직사각이 돼요. 그렇죠? 한쪽으로 유니폼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 정사각으로 하려면 우리가 뭘로 해야 되죠? 유니폼으로 해야죠. 유니폼은 단일 이렇게 2에서 3 정사각으로 되고요. 랜덤 유니폼을 주셔도 되고요. 2에서 3 크기를 이렇게 자잘하게 주겠습니다. 자잘하게. 자, 이렇게 자잘하게 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색상을 좀 올려줘야겠죠? 컬러에서 좀 올려주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 커브를 스케일 알파도 이렇게 커브를 줬고 스케일 RGB도 커브를 줘서 변화가 있게 했는데, 자,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냥 벡터 값이 돼요. 컬러.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수치를 500만큼 곱해주겠습니다. 반짝이는. 그리고 스케일 컬러가 스케일 알파도 처음에 1. 이걸 써볼까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발광을 하죠. 지금 잘 보이고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스케일 컬러를 커브 값을 줘서 색의 변화를 줬다면 여기서는 스폰 레이트, 그러니까 0.5초 동안 실린더를 움직일 거예요. 스폰되는 실린더를 점점 키워서 발현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린더의 위치에서 점점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런 것들을 좀 꺼야겠네요. 자, 포인트 보기 위해서 꺼놓을게요. 이거 컬 노이즈 이렇게 놓으면 계속 라인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드래그도 끄고. 자, 이 라인 형태에서 도넛 모양 영역, 그러니까 더 큰 라인 형태로 지나가면서 좌표를 찍어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린더 레디우스를 커브 값을 줍니다. 자, 플롯 프롬 커브 값을 주고, 자, 시작이 어느 정도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50에서 마지막에는 350까지 주는데 이 시간이 좀 더 짧게 일어날 수 있게 0.4초에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커브 인덱스, 이제 이 커브를 어떤 흐름에 적용을 할 거냐. 자, 노멀라이즈 에이지는 라이프 타임에다가 에이지를 곱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수명만 넣으시면 돼요. 수명으로. 초 단위를 수명으로 나눈 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 2m의 에이지가 있어요. 이게 수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티클에는 에이지도 있고 라이브 타임이 있는데 여긴 2m별로 갈 거니까 2m 수명을 따질 거니까 2m의 에이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수명에 따라서 이 에이지의 수명에 따라서 2m 수명에 따라서 파티클 좌표가 첫 실린더 50에서 300까지 넓게 이 커브가 그려지면서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1초로 해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GPU 01은 퍼지면서 나가는 형태 한번 였다면 이거는 남기면서 그 좌표가 커지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는 에이지를 이용을 해서 커브 값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파티클 스폰에서 한 거였어. 파티클 스폰. 그러니까 파티클 업데이트. 그러니까 매 틱에서 파티클 자리를 이동시킨 게 아니라 파티클 스폰 스테이지에서 로케이션의 좌표를 에이지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티클 스폰에서는 파티클 업데이트처럼 노멀라이즈 에이지를 써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수명을 에이지를 써야 돼요.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색상이 계속 0.5초 동안 듀레이션 0.5초 동안 스폰이 되는 거잖아요. 5,000개가 짝짝짝짝짝 찍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니셜 파티클 그러니까 컬러를 노멀라이즈 에이지에 따라서 그 색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알파를 변화시키거나 여기서는 파티클 스폰은 한번 나왔을 때의 정의값들이 이제 한번 찍혀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에이지를 이용해서 컬러를 변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 값을 커브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커브 값으로. 자, 여기 보면 컬러 프롬 커브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바가 나오고요. 여기서 색상을 임의로 아주 진한 보라색 30, 네,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30, 31, 10 그리고 중간쯤에 파란색이 되게 아주 파란색이 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한 0.5초 정도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컬러바에서는 왼쪽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나오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색 선택도 나오지만 시간도 정의할 수 있어요.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오퍼시티 1도 유지가 되게 0.5까지 지금 나오지 않죠. 처음부터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클 스폰에서 정의하는 색상은 이 기본이 커브 인덱스가 항상 노멀라이즈 에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에이지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첫 찍힐 때의 색상이 그냥 나옵니다. 이 색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m 어트리뷰트에서 2m의 에이지 값 여기서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값들이에요.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에이지 값을 넣어보면 저 색상이 첫 찍힐 때는 보라색이고 이 수명의 위치, 타이밍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세게 나와볼게요. 너무 셌네. 네. 이제 10 정도 올리니까 그 변환값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은 아예 시작점 그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줄 때는 이렇게 실린더 로케이션에서 좌표를
커브 인덱스 에이지, 마찬가지로 커브 인덱스 에이지로 컬러를 같이 주면 이런 형태로 다른 컬러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 업데이트에서 포스를 하나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포스를 다시 켜고 이 포인트 포스의 내용이 처음에 굉장히 세게 0에서 9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리죠. 일단 기본값으로 해두고, 그렇죠? 거의 0이죠. 기본값에서 첫 시작이 그 커브 값을 흐름에 따라 주지 않고 그냥 되돌려서 스칼라 값, 단일 값으로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포스 스트렝스가 100 정도면 생성되고 살살살살 밀리는 정도. 그쵸?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고요. 1000 정도 주면은 완전히 다 같이 밀리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드래그를 켜서 드래그도 이제 포인트 포스는 그냥 단일 값을 주고 반대로 이제 드래그해서 그래프를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플롯 프롬 커브를 줘서 첫 시작에는 0이었다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멈추게 1이 10이 되게 하고요. 오른쪽 버튼 자동. 네. 그래프를 이렇게 위쪽으로 휘게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휘게 하고 그리고 첫 시작의 스케일 컬러가 더 잘 보이게 이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0.5에서 1로 키워주겠습니다. 엄청 잘 보이죠? 네. 그리고 시간을 실린더 로케이션 그 넓혀지는 시간을 0.3초에 빨리 퍼지게 쫙 퍼져야 되니까 네, 이런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를 이게 작아진 내용을요. 이게 0.4인데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잘 보이거든요. 자, 여기는 그냥 0.3으로 놓겠습니다. 1000 놓고 자, 나머지 이 컬로이즈 포스를 이제 켜서 흐트러지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컬로이즈 앞에 이렇게 작은 큐브 아이콘을 누르면 그 컬로이즈의 벡터 방향들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무지개색으로 이미터들의 점점점점 방향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레벨,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똑같이 보이고요. 이렇게 선들이 보이죠. 그래서 컬로이즈를 쓰실 때는 이걸로 이제 미리 보고 그 방향의 내용을 미리 보고 비활성을 해 주셔야 플레이 테스트를 해봐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겠죠. 네, 이렇게 링 형태의 도넛 영역을 채워서 펼쳐지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GPU1은 스폰 버스트 리스트로 1000개 정도 카운터가 밀면서 나오는 거. 그리고 GPU2는 스폰 레이트로 영역이 찍혀가면서 그 범위를 채우는 형태. 지나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스폰을 뱉는 형태가 되겠죠.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기법으로
앞으로 적용해가면서 원하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을 고르셔서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적당한 걸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퍼지는 범위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를 조금 키워줄게요. 자, 실린더 로케이션에서 2배만큼 키우면 이 사이즈가 맞겠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안에다가 이제 다른 내용들이 꾸며질 거기 때문에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펙트가 나왔는데,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캐스케디의 기본 GPU 스프라이트를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스폰, 이미터 업데이트, 그리고 파티클 스폰, 그리고 파티클 업데이트에 필요한 내용. 자, 여기서는 영역대로 스폰을 뿌려주고, 그리고 파티클 업데이트, 엔진 틱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을 중심으로부터 원형으로 퍼지게 하고 드래그로 퍼지다가 그 벨로시티를 다시 끄는 힘을 주고 컬 노이즈로 좀 더 노이즈한 움직임을 추가를 했죠. 자, 이번 경우에는 더 쉽지만 다른 내용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펙트를 더 진하게 깊게 색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준 원형 마스크가 있고 그 위에 한번 플래시뱅 원형으로 터지는 이 두 가지의 이미터는 빌보드 파티클로 되어 있고 그걸 메쉬가 아닌 그러니까 메쉬 타입이 아닌 그냥 빌보드 파티클 타입에서 럭 액시스를 고정해서 마치 바닥에 깔려 있는 플랜처럼 쓰도록 했죠. 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썼던 스프라이트 렌더, 스피어 마스크 01번을 여기서 같은 걸 썼잖아요. 그걸 같은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복사하기,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이거는 좀 안 볼 거니까 좀 치우고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은 제가 마스크 블랙이죠. 블랙으로 할게요. 네. 바닥에 깔리는 어두운 내용. 자, 이미터 프로퍼티 그대로 하고요.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이미터 스테이트 정보를 여기서 한 번만 듀레이션 1초 동안 발생하게 돼 있고 스폰 버스터 스폰 버스트의 개수가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나오게 하고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크기를 정해줘야죠. 스프라이트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사값에서 사이즈 모드를 유니폼 정사각으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 레인지 플롯을 없앱니다.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단일값이 나오는데 그 크기를 800만큼 올려주겠습니다. 800만큼 그리고 실린더 로케이션은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이 포스들은 다 필요 없어요. 드래그도 지우고 컬로이드도 지우고 그리고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우리가 색상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스프라이트에서 벨로시티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정렬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빌보드로 되게 돼요. 그렇죠? 빌보드로 놓게 되고, 어느 얼라인드 해서 정렬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페이싱 모드가 있어요. 페이싱 모드. 자, 빌보드의 원점은 카메라를 주시하는 게 이제 페이스 카메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스프라이트 빌보드는 카메라 평면으로 완전한 평형입니다. 파티클 항상 납작해 보임.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빌보드예요. 이것도 빌보드. 그렇죠?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커스텀 페이싱 벡터입니다. 커스텀 페이싱 벡터를 주고요. 우리가 이 값을 적절하게 쓰려면 파티클 업데이트에다가 스프라이트 페이싱 앤 얼라이먼트, 자, 스프라이트 페이싱 그리고 정렬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 파란색 느낌표가 뜨잖아요. 모듈 사용 노트라고, 여기에서 디스미스라는 게 뜨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라지게 되고요. 자,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스프라이트 페이싱의 축이, 그쵸? 어느 쪽을 쳐다볼 거냐? X축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언열 기준으로 뭐든지 축을 정렬하기 때문에 언열 기준으로 X축, 빨간 쪽으로 나온 쪽이 양수 쪽이에요. 그럼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을. 자, 이걸 0을 주고 Y를 1을 주게 되면은, 지금 Y축 있죠? Y축. 여기 축의 미리 보기 양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닥에 납작해서 위를 쳐다보게 하려면 Z축을 따라가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다시피 바닥에 플랜에 깔려 있는 것처럼 작동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자, 얘는 블랙으로 줄 거기 때문에 스케일 컬러를 블랙으로 줘야겠죠? 커브 필요 없이 다 뒤로 돌리고 얘를 0, 0, 0으로 주면 이렇게 블랙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는 이제 반대로 처음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요. 이걸 누르면 되겠네요. 잘 보이다가 점점 사라지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 바닥의 어두움을 더 진하게 가져가려면 여기 이 스케일 커브를 이 커브 값에다가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이 수치를 높여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높여주면 너무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높여줍니다. 적당히.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케일 컬러는 이제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 파티클에 들어가는 컬러가 애초에 블랙이 돼도 상관은 없죠. 여기서도 이제 곱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스케일 컬러가 여기서는 필요 없겠죠. 블랙으로만 한다면. 그쵸? 자, 그리고 크기도 그 검은색 영역이 더 많게 보이게 하려면 더 늘려도 되겠죠. 더 진하게 하고. 만약에 단순하게 이렇게 쓸 때는 이 컬러의 내용을 여기서 파티클 스푼에서는 파티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띡 사라지게 돼요. 이런 걸 써도 여기서는 파티클 업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파티클 스폰이기 때문에 원래 값에 넣고, 만약 이거를 0으로 하고 뭔가 조절을 하려면 사이즈를 뭐 줄여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듈을 다른 이미터로 복제를 할 때, 복제
복제를 할 때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캐스케이드에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복제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보다는 컬러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값을 놓고 스케일 컬러로 하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게. 네, 이렇게. 자, 이 2m의 유지 시간을 지금 랜덤으로 1초에서 2초로 돼 있는데 아예 고정시켜서 1.5초로 주겠습니다. 1.5초. 1.5초로 주고 바닥에 처음에 깔리게 하고, 그리고 얘를 하나 복제해서 얘를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플래시뱅으로 놓을게요. 자, 플래시. 자, 얘는 초반에 먼저 번쩍거리고 플래시 타이밍을 잡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야겠죠? 10배 정도 짧게 줍니다. 자, 크기는 비슷하게 가고요. 스케일 컬러에서 이제 처음에 색상을 줘야겠죠. 다시 뒤로 가서 자, Make Backdrop from Linear Color RGB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벡터 프롬 커브를 하면 이렇게 RGB, 그러니까 XYZ를 이렇게 커브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컬러 프롬 커브를 찾아서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용대로. 그리고 여기 스케일 모드에 아예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크게 상관이 없으면 아예 그냥 RGB 컬러로, RGB 컬러, 리니어 컬러 아예 그냥 커브로 처음부터 정해주는 형태가 있죠. 이거는 4개 포벡터로 나눈 거고, 이거는 RGB 알파를 나눈 거고, 이렇게 아예 여기 스케일 모드에 정의되어 있고, 이 모드 동안 안에 들어가서 그 유형들을 다 바꿨을 수 있어요. 아까 그냥 벡터처럼. 자, 여기서 색상을 정해줄게요. 자, 처음에는 밝은 보라색 형태로 0.2 정도 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1, 0.5, 2. 컬러를 잘못 줬네요. 0.1 정도 둬야 파란색, 하늘색 가깝게 되겠죠? 기준을 0.3, 알파도 1을 0.3까지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 나야가라의 장점이 이 트랙에서 그 형태의 프레임에, 타이밍에 어떻게 파티클이 나오는지 직접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캐스케이드에서는 그걸 돌려볼 트랙바가 없잖아요. 그냥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 타이밍을 내가 직접 드래그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죠. 처음에는 이렇게 번쩍이고 조금씩 파란색으로 되면서 사라지면서 플래시가 사라지죠. 이렇게 처음에 번쩍이게 주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렌더에서 이 캐스케이드처럼 라이트 모드를 줄 수 있습니다. 렌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 렌더러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캐스케이드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 모드를 쓰려면 GPU 스프라이트에서는 GPU 바운더리에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 타겟 모드와 호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GPU 스프라이트 바운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트 모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미터 프로퍼티에 가서 심 타겟을 CPU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파티클과 블랙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입자 하나씩을 쓰고 있잖아요. 파티클 입자.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라이트 렌더를 쓸 때 이런 식으로 CPU 심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듈 내용도 캐스케이드 모듈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여기서도 역제곱 감재 사용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라이트가 나오지만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라이트 렌더러에서 옵션을 역제곱 감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즈 인버스 스퀘어드 펄어프를 꺼요. 그래야 이 라이트 지수를 직접 이렇게 쓸 수 있고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레디우스 크기를 10 정도로 늘려볼게요. 10. 그리고 이 디폴트 익스포넌트도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라이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보려면 레벨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레벨에서 도형을 하나 올려서 이 발현할 때 퍼스키를 눌러볼게요. 다시 F8 눌러서 라이트가 제대로 되는지 보는데 지금 라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아, 되고 있네요. 여기 지금 빛이 나는데 라이트의 영역이 지금 빛나서 지금 반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많이 키워야겠네요. 자,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좀 더 키워서 100만큼 키워볼게요. 그리고 테스트 레벨에서 다시 퍼스키로 보기 힘드니까 8. 네, 지금 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죠. 라이트의 세기를 보기 위해서 익스포넌트도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시간도 테스트로 보기 위해서 루프 듀레이션 이게 아니죠. 라이프 타임은 라이트의 라이프 타임은 이니셜라이즈에 있겠죠. 0.15 1초 정도 주고 다시 다가 이게 검은색이라 라이트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네. 정확히 해보려면 하얀색을 빼야겠네요. 머터리얼에서 디폴트로 리셋하면 아예 매터리얼이 이렇게 안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라이트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네, 보이고 있죠. 자, 컬러의 마지막도 지워주겠습니다. 하얀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라이프 타임의 시간을 줄여줄게요. 번쩍이게. 레디우스 스케일 100, 익스포넌트 100 정도 줘서 라이트가 주변에 영향을 가게 네, 확인해 봤고요. 자, 블랙은 너무 구 형태로 진하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다시 1로 줄이고 오히려 크기, 시작되는 크기를 키우면 되겠어요. 크기를 키워서 네, 이렇게 살짝 바닥이 어두워지는 형태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가 들어간 이미터는 이렇게 라이트 렌더링이 아이콘이 크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 솔로잉의 버튼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단독 표시를 하고 플레이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사람 표시 있죠? 사람 표시를 누르면 단독 표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의 아이콘을 누르면 그 해당하는 내용의 디테일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은 우리가 앞으로 나야가라를 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GPU라고 써 있죠. 자, 이 심 타겟, 그러니까 계산 영역의 바운더리가 GPU 바운더리로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하얗게 CPU라고 써 있죠. 그럼 이거는 CPU 계산 바운더리로 나뉜다는 걸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터를 썼다는 거, 솔로잉 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기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 렌더, 빌보드 파티클의 정렬을 이용해서 빌보드 파티클 만들고 정렬을 이용해서 한 축을 바라보는 럭 애시스 역할을 정렬을 해서 바닥에 깔아봤고요. 이번에는 바닥에 실제 메쉬를 까는 메쉬 렌더러 타입의 나야가라 이미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복사하기 하고 붙여 넣어서 이미터를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메쉬, 바닥에 까는 메쉬이기 때문에 메쉬 웨이브라고 할게요. 메쉬 웨이브. 자, 이 메쉬 웨이브 역할은 이 파티클에서 이렇게 메쉬의 바닥에 쓰였던 요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캐스케이드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디테일하게 만지는 게 다이나믹 파라미터죠. 여기서 핵심은 메쉬를 가져와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똑같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렌더를 지우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도 필요 없죠. 여기다가 타입이 메쉬이기 때문에 메쉬 렌더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재질 내용을 기존에 쓰던 거, 자, 메쉬 데이터도 여기 있죠. 바닥에 깔린 접시 형태의 메쉬 데이터, 요거를 가져다가, 자, 여기 첫 번째 0번이요. 첫 번째 배열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머터리얼 오버라이드 활성화 체크 버튼이 있죠. 캐스케이드와 비교해보면 메쉬 데이터에 이렇게 메쉬 넣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오버라이드 매터리얼 체크하는 부분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활성화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매터리얼에서 배열 이걸 체크를 했으니까요. 매터리얼에 배열을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재질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 재질 역시 여기서 똑같이 썼던 내용을 MI 웨이브 윈드 01번을 나야가라의 메쉬 렌더러 재질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얘만 집중할 수 있게 솔로잉을 넣어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시간이 짧으니까 잘 보일 수 있게 일단은 1초 정도로 늘려주고, 컬러가 잘 보이게 2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 나왔죠? 바닥에 그 메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케일 컬러가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블루가 10이 되게 하고요. 2 줘서 밝은 밝은 파란색을 넣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보라색이 되게 주는 거죠. 이 시간을 한정 정도로 바꿔서 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이거를 퍼뜨리려면 우리가 다이나믹을 사용해서 캐스케이드에서 조절자를 조절한 것처럼 여기다가도 파티클 업데이트에다가 다이나믹 매터리얼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캐스케이드에서 다이나믹을 보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 파라미터 네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거 내용을 참조를 해서 똑같이 커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0.1, 0.4. 자, 이렇게 커브 값 주려면 플롯을 이제 커브로 만질 수 있게 해줘야겠죠. 0에서 자, 기초가 0.1, 0.4.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1에서 0.8이네요. 1에서 0.8.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자동 사용자로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점점점 퍼지는 형태가 돼야겠죠? 이렇게. 네, 퍼지는 형태가 잘 됐고요. 그리고 디스트도 똑같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0에서 1에서 2 간단하네요. 자, 똑같이 만들어주고 0에서 0, 1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네. 이렇게 퍼지면서 디스트 값이 먹는 형태. 요것도 같이 보면서 좀 만져줄게요. 0.2에서 0.5까지 살짝 이렇게 굴곡을 갖게 하고 얘는 그냥 아예 이렇게 선형을 갖게 하겠습니다. 리니어하게. 네. 퍼지는 형태 됐고, 색이 더 잘 보이게 스케일 커브를 높여줘야겠네요. 스케일 커브를 높이 주면, 알파를 높이 주면, 5 정도 주면 이 안쪽에 채워지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네. 강해질수록 이렇게 안쪽이 색감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점이 따로 알파랑 RGB 컬러를 따로따로 연산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는 점. 한 10 정도 줄 거고요. 너무 진하니까. 반대로 발광할 내용을 여기다가 처음부터 많이 주겠습니다. 200. 네. 파란색으로 시작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10, 20, 200. 그리고 보라색은 20, 20. 자, 요 형태로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잘 보이죠. 안쪽 내용이. 네. 안쪽 내용이 잘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가, 스프라이트 렌더러 같은 경우에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항목에 보면 스프라이트 어트리뷰트가 있죠. 그리고 메쉬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자, 스프라이트 분사값 사이즈, 메쉬 분사값 사이즈 따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스프라이트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먹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언셋으로 설정하지 않고
메쉬 스케일 모드를 유니폼으로 정사각으로 주고 3.5 정도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로잉 풀고 다른 크기랑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네, 크기가 여기 라인에 딱 떨어지게 3 정도 하면 살짝 모질라고요. 4 정도 하면 벗어나고. 네, 사이즈가 한 3.6은 돼야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플레이 찍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색상을 확인해 보니까 GPU 스프라이트가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가잖아요. 반대로 줘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맞춰 주려면 반대로 가야겠죠? 이게 왜인지 선택이 잘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반대로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게. 시간이 기니까 네, 이렇게 줘도 되겠네요. 길게 주겠습니다. 이건 0.5에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게 하고요. 여기도 0.5까지 1이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어두운 게 깔리니까 이제 잘 보여요. 얘 솔로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다가 바닥에 이 블랙이 같이 깔리는 형태를 보면 어두워져서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의 알파 컬러 스케일 컬러에서 알파 10 정도 줬던 거를 다시 1로 낮추면 네, 좀 은은하게 잘 보이죠? 5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모두 저장해 주고요. 정리 한번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